네, 안녕하세요, 어머님들. 제가 마지막 주자입니다. 김은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에 분들은 브로셔에 있는 사진과 앞에 나온 분들이 똑같으셔가지고 어머님들이 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제가 브로셔하고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서 본인이 맞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다원 그 안내 책자에 제가 장난 반 진심으로 그 본인에 대한 어필을 하라는 문구에 다원 최고 미남이라고 적었다가 원장님이 그대로 인쇄를 하셔가지고요. 조금 이슈가 됐었는데, 네, 여전히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설명회 많이 다니셨기 때문에 뭐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뭐가 중요한지 너무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렇죠? 어쩌면 이 자리에 갑자기 나오셔서 지금 여름방학 뭐가 중요하다, 어머님들 요약해서 얘기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얘기 말고요. 그 앞에 다른 분들 선생님들이 얘기하신 것 또는 타 학원에 있는 선생님들 설명회 때 얘기하는 거, 방학 때는 뭐가 중요하다, 이걸 해야 된다, 공부 시간이 늘려야 된다, 다 좋은 말이고 다 하십니다. 그리고 어머님들이 신경 쓰셔야 되는 건 이제 중3에서 고1이 됐기 때문에 현실 자각. 네, 제가 중3 때 어머님들한테 끊임없이 얘기하는 내용이 뭐냐, 그죠? 역시 또 이게 촬영 중이니까요. 그 대놓고 언급할 수 없는, 네. 유명한 다찬의 P 선생님 반, 네. 입반된 친구들 100여 명. 네, 지금 한 150명 되죠. 길 건너에 있는 사이다 인제에 있는, 네, 유명한 두 분 선생님 반 학생들 합참 200명. 역시 길 건너에 있는 검은 생각, 네, 1레벨이라고 하죠. 거기 있는 친구들, 네, 다 합치면 100명. 이거 한번 빼놨다가 여기 있는 다옹에 계시는 그 이 땡그라미 원장님이 왜 나는 빼냐 하셨기 때문에 그분도 넣어서 실제로 여기 입반 테스트 보면 제일 높은 점수를 받은 친구들이 들어가죠. 네, 거기 한 7, 80명. 자, 그 외에도 뭐 모래탐구에 있는 뭐 학생들도 있죠. 자, 어머님들 중3 때 진단 테스트, 입반 테스트 볼 때 꼭 들어가야 될 것 같은, 그렇죠? 그리고 거기 속해 있는 학생들 수만 합치면 이미 800명. 거기 못 들어가면 대치뿐만이 아니고 강남 전체, 송파 서초까지 합쳐가지고 학교에 있는 학생 수들 2등급 안에 있는 수보다 오버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그 반에 못 들어가면 우리 아이는 이미 3등급부터 시작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든 거기 들어가려고 경쟁하고 마치 대학 입시처럼 초조해하고, 그런데 결과는요, 그렇죠? 여기저기서 제가 다원에서 그 휘문 하이퍼반을 하고 있으니까 딱 휘문만 보고 얘기를 했을 때 휘문 1등급이 16명입니다. 그리고 다찬에서 2명, 옆에 사이다 그 인제에서 4명, 검은 생각에서 2명, 머래탐구에서 빵명, 다옹에서 2명. 네. 그 나머지 인구들은 제가 어디서 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그 학원에서 다 1등급, 2등급이 나와야 되는데 그 친구들. 휘문뿐만이 아니고 모든 학교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현실 자각이란 들어갔는데 점수가 안 나왔으면, 등급이 안 나왔으면 바꿔야 되고요. 나와야 됩니다. 설명회와 간담회에서 아무리 멋진 말과 좋은 말로, 그리고 진짜 이 학원의 최고 선생님이다 라는 입소문이 있더라도 본인 성적이 안 나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학원을 다니고 있다, 그 반을 다니고 있다, 그 알 수 없는 부심으로 3년 헛공부로 날리고 결과는 4년제 고등학교가 되고 5년제 고등학교가 되고, 다른 친구들은 좋은 뭐 그쵸, 연대, 고대, 서울대를 가는데 이 친구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시대, 강대 이런 데를 가야 되잖아요. 심한 친구는 군대를 갈 수도 있습니다. 자, 빠르게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뭘 생각해야 되느냐? 중간고사 학생들이 잘 봤으면 지금 어머님들 이 자리에 안 계실 겁니다. 왜요? 다니던 학원 계속 다닐 거니까. 근데 이 자리에 계신다는 건 변화를 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거고요. 잘 오신 겁니다. 자, 가장 공부를 많이 시켰던 수학 상일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공부가 덜 된 친구들, 선행이 덜 된 친구들은 이제 더 갑갑합니다. 떨어질 거다. 더 내려갈 거다. 왜요? 다른 친구들은 더 많이 했을 거니까. 자, 공부에 있어서 선행은 깊이고요. 내신은 점수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자, 고등학교 내신은 제가 늘 강조하지만 학생의 실력대로 등수가 나오는 게 아니고 점수대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실력이 좋더라도 실수 한 번 하면 그쵸? 등수가 내려가고요. 실력이 안 좋더라도 잘 찍으면 인생이 역전됩니다. 그쵸? 네. 뭐 킬러 또는 변별 문제가 많이 나오는 학교에서 잘 찍어가지고 세 문제를 찍었는데 두 문제가 맞았더니 100등이 올랐다. 흔히 듣는 얘기입니다. 너무 잘하는 친구인데 실수 두 개 했더니 100등이 내려갔다. 그쵸? 누가 책임질 겁니까? 자, 내신은요. 실력 겨루기가 아니고 점수 겨루기고요. 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끊임없이 쓸데없는 덫을 오답 굉장히 중요하고 학생들 잡아놓고 공부 시간이 중요하고 진짜 정말 어렸을 때부터 잘했던 선생님 수업을 듣는 게 중요하고 저는 이제 그냥 설명회 때 많이 이야기를 해가지고요.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고1 때 수학 성적이 수우미양각 기준 미미미 양이었습니다. 네, 지금 등급으로 치면은 5557 미미미비였으면은 네 아름답게 끝낼 수 있었는데 성적이 또 떨어져가지고요. 5557이었습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수능 때까지 진짜 좋은 멘토를 만나서 수능 때는 당시 전국 수석과 0.6점 차이로 끝냈습니다. 0.6점이면 어머님들이 보통 선생님이 차석인가 0.6점 사이에 대충 400명 정도가 있습니다. 400등 정도라고 할게요. 영어 듣기를 틀렸는데 영어 듣기가 0.8점이었고요. 그때 개가 안 짖었어도 아마 수석이었을 겁니다. 개 때문에. 네. 자, 중요한 건요. 제가 바뀌고 공부를 할 때 저는 전교 1등들이 어떻게 공부했는지 머리가 좋은 과학고 출신들이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공부했는지는 압니다. 저는 정석 하나만 봤습니다. 많은 문제집 풀고 여기 다홍의 이창 동그라미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설명회 때 저는 이번 내신 기간에 학생들한테 3천 문제를 풀렸습니다. 어머님들이 와, 이 정도는 풀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저보고 그 문제 풀라 그러면 저는 그 학원을 안 다닐 겁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풀어서 성적이 안 나오면 끊임없는 자괴감과 그쵸? 끊임없는 추락. 네. 저는 정석만 풀었어요. 정석에 있는 한 단원에 있는 문제 예제 유제 합쳐봐야 30문제 안 넘습니다. 네. 근데 그걸 20번을 풀었습니다. 자, 한 권 20번을 풀게 되면요. 뭐가 생기느냐? 깊이가 생깁니다. 자, 내신 때는 다양한 문제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저도 문제량을 늘리는데요. 여름 방학 이때는 어머님들 헛공부가 아니고 진짜 전략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저는 과제가 학생들 수원, 선행의 경우에는 20문제밖에 안 됩니다. 대신 해당하는 20문제에 대해서 풀이 1, 풀이 2 해서 자 본인이 생각하는 풀이를 무조건 2개를 적으라고 시킵니다. 그리고 자 풀이를 2개를 생각하려면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오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깊이가 생기는 거죠. 어떤 분들은 요즘 시험은 타임 어택입니다. 손이 빨라야 됩니다. 라고 해서 진짜 빨리 푸는 문제 연습을 열심히 시켜야 됩니다. 30문제를 몇 분 안에 풀어야 됩니다. 해서 학생들의 팔 근육을 키웁니다. 성적이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자, 뭐가 필요할까요? 생각의 깊이입니다. 네, 문제를 많이 푼다고 느는 게 아니고요. 한 문제를 오래 2개 이상의 풀이, 3개 이상의 풀이, 그리고 그 중에 가장 간략한 풀이를 본인이 스스로 알아내야 됩니다. 처음에는 저도 학생들한테 은비 노트라고 모든 내용이 적혀 있는 노트를 던져주고 정말 간략한 풀이, 최적의 풀이, 최고의 풀이다. 열심히 공부해라. 성적이 조금 오르더라고요. 정말 조금. 제일 먼저 얘기했었던 그 1, 2등급이 되는 800명 밖의 아이들이잖아요. 그렇죠? 고등학교 올라갈 때 기준이면 3, 4등급으로 시작해야 되는 친구들. 근데
작년까지 저희 반은 재원생의 80% 이상이 2등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80% 이상이 1등급으로 끝냈고요. 선생님 왜 올해는 얘기 안 하시나요? 올해 휘문반을 맡았더니 평균이 좀 떨어졌습니다. 휘문 제외 타 학교는 똑같이 80% 이상이 2등급 안쪽인데요. 휘문 친구 19명을 맡았더니 1등급 2명, 2등급 1명, 나머지가 3, 4를 까른 바람에 제가 차마 그 80% 이상을 못 넣었는데요. 이 친구들이 실력이 없느냐? 아닙니다. 점수를 못 받은 거죠. 학교의 특수성 때문에. 자, 그래서 저는 내신 때는 점수를 위한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방학 때 선행의 경우에는 깊이를 위한 공부. 즉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아니고 한 문제들에서 오래 생각하는 거. 재미가 있고 깊이가 생기고 남는 게 생깁니다. 자,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이라고 들어보셨죠? 사람은 뭔가를 배우고 하루가 지나면 반을 까먹고요. 일주일이 지나면 10분의 1 정도만 남습니다. 자, 6개월이 지나면요. 없어요. 네, 남는 게 없습니다. 학생들 아시잖아요. 열심히 공부시켰는데 다시 보면 남는 게 없는 거. 남는 건 뭔가요? 깊이 있게 해놓은 거. 가뭄이 들더라도 깊이 있는 셈은 네, 무조건 남습니다. 그래서 자, 방학 때 저는 선행으로는 수원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과제 양 20문제밖에 안 됩니다. 대신 풀이가 무조건 2개씩 써줘 와야 됩니다. 두 번째, 수학학 같은 경우에는 네, 학생들이 재밌어야 됩니다. 보통 제 평가를 보시면 평가가 극악의 평가 아니면 극찬으로 나뉩니다. 참 신기하죠? 극악의 평가가 나오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수업 중에 학생들을 제가 한 명 한 명 다 보기 때문에 타 학생들이 그냥 문제 푸는 시간이 많다. 혼자서 뭔가 하는 시간이 많다는데요. 풀이를 2개를 적고 학생들의 이론의 깊이를 확인하려면 제가 풀이를 하나하나 다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옆에 불러서 풀이 적은 걸 보고 그 자리에서 코멘트를 해줘야 학생이 남는 게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학생 수를 너무 많이 못 받는 이유도 있습니다. 한 반의 학생 수가 제가 50명, 60명이 될 때 한 명 한 명 보니까 저도 힘들고 학생들도 힘들고요. 그래서 학생 수를 확 줄였거든요. 30명 근처로 만들어야겠다. 딱 좋습니다. 학생들 성적도 80% 이상이 2등급 유지가 되고요. 저도 부담이 안 되고 마지막 욕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그래서 학생 수는 제가 비슷하게 계속 유지를 하려고 했고요. 또 부담이 없고 그리고 네, 극찬을 받는 이유는 학생 실력보다 점수가 잘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학생들이 너무 재밌어하기 때문에입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고1 친구들이기 때문에 예시를 제가 정말 쉬운 인수분해 하나를 넣어보았습니다. 실제 학교 기출 문제고요. 자, 어머님들도 인수분해 하면 이제 조금은 아시잖아요. 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뭐죠? 주어진 식에서 뭔가 공통된 걸 찾아서 묶어내라. 중학교 때부터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근데 고등 인수분해는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식이 길어요. 문자도 많습니다. 그쵸? 뭔가 공통적인 걸 찾아줘야 되는데 뭐 문자도 많고 식도 많고 차수도 많고 플러스 마이너스도 있어요. 자, 해당 문제에 대해서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시간 끌기 문제다. 이런 게 타임 어택이다. 맞습니다. 그리고 식을 한번 적고 내림 차순으로 적어라. 그래서 묶을 수 있는 걸 묶은 다음에 또 찾아라. 묶이면 다시 한 번 더 해라. 해서 학생들은 힘들어합니다. 왜? 이만큼 적었던 식을 또 적어야 되거든요. 또 적은 다음에 또 적어서 내려갑니다. 이미 이만큼 정된 시간은 3분 이상이 걸립니다. 그리고 마무리까지 가려면 점점점점.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이런 걸 많이 연습해야 빨리 보인다라고 하는데 자, 이론의 깊이가 있는 친구들은 해당 문제를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죠. 이건 제가 고등학교 때 이런 문제들을 보다가
머리가 나쁜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이 많은 것 중에 어떤 공통적인 걸 찾아라. 아유,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그리고 그때 제가 이해했던 대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공통적인 걸 찾아라를 다르게 생각하면 뭐가 되죠? 다른 걸 찾아라. 그쵸? 자, 다른 걸 찾아라. 공통적인 게 없는 학생들을 우리는 한 글자로 따라고 합니다. 조금 외로운 아이들. 그쵸? 근데 인수분해가 된다는 건 따들도 뭔가 공통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수업 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얘들아, 아, 인수분해 문제는 공통적인 걸 찾는 게 아니고 니네를 찾는 거야. 그러면 학생들이 무슨 말인가? 딸을 찾는 거지. 그러면 학생들이 급격히 공감합니다. 니네 친구 없잖아. 가끔 발끈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고개를 급격히 끄덕입니다. 그러면 자, 친구가 제일 적은 니네 같은 애들을 찾아보자. A, B, C는 친구가 많어. 친구가 없는 아이들은 A, B 또는 A, C, B, C만 있는 애들이야. 그래서 친구가 없는 제일 앞에 있는 이분과 자 삼각형을 결정하고 부호가 반대 등등해서 설명을 조금 더 정리하고요. 마이너스 AB를 묶어주면 여기 있는 이런 모양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자 어떤 의미가 될까요? 간단합니다. 따들이 모였기 때문에요. 따들이 묶을 수 있는 공통 뭔가가 생겼습니다. 자, 따는 더 이상 친구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요. 뒤에 있는 이분이 친구입니다. 공통인수. 결론이 나왔습니다. 어떤 삼각형이냐? A-B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A와 B가 똑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석을 들어간 친구들은 해당 문제를 푸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5초 안으로 답이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 있는 식들도 필요 없고요. 팔 근육을 키울 필요도 없습니다. 이게 제가 강조하는 이론으로서의 문제풀이고요. 순수하게 내신에서 점수를 받기 위한 풀입니다. 수학자를 만들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그랬습니다. 점수를 받기 위한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줘야 되고요. 두 번째, 깊이가 있는 내용을 한다는 거. 따끈따끈한 이번 휘문고 2학년 기출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19번으로 나왔던 문제고요. 휘문에서 나중에 오답 그 정답률 나왔을 때 최다 오답 두 문제 중에 한 문제입니다. 원래는 그래프도 있고 했었는데요. 그냥 요약하면 문자가 A, B, X, Y, K 5개짜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막 섞여 있는 지수함수도 있고요. 직선도 있습니다. 자, 얘들을 믹스해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넓이가 주어지는 문제로 준 다음 이때 A 더하기 B의 최소값은이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해당 문제가 최다 오답인 이유는 기존의 문제를 상당히 복잡하게 바꾼 휘문 특유의 변형이기 때문인데요. 이 문제를 일반 선생님들한테 던져주면 선생님들은 모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우 계산이 복잡하네. 문자가 많아. 등등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설명했던 인수분해하고 똑같네요. 문자가 많고요. 식이 복잡하고요. 해당 문제를 풀려면 좌표를 다 놓고 문자 많은 식들을 열심히 연립해서 찾아내야 됩니다. 근데 제가 강조하는 건 자, 내신은 깊이가 아니고요. 점수거든요. 맞추면 됩니다. 맞추려면요. 정규 교과 과정에는 없는데 제가 심화 이론으로 항상 수험 파트가 들어가면 설명하는 게 있습니다. 중학교 때 이런 거 학생들이 배우죠. 사각형이 있을 때 사각형의 넓이는 빗변 곱하기 높이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옮기든 간에 등적 변환이라고 해서 넓이가 똑같으면은 사각형을 어떻게 옮기든 똑같다.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자, 이게 대학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면 카발리에리라는 이름으로 곡률을 가지고 있는 뭔가 둥글둥글한 아이도 똑같은 룰이 적용이 돼서요. 밑의 변화량 곱하기 높이의 변화량은 무조건 넓이가 된다는 게 있습니다. 이걸 수업 중에 저는 학생들한테 증명해주고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서술형으로 나오면 대략 난감입니다. 학교 선생님이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답만 찾을 때는 지금 여기 있는 요 풀이 있죠. 자, 넓이가 얼마라고 되어 있죠? 56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a 더하기 b는 2루트 ab의 산술기하여 답은 2루트 56. 근데 제곱을 했으니까 4 곱하기 56이다 라고 학생들한테 알려줬습니다. 자, 휘문 친구들 4명이 시험이 끝나자마자 바로 문자가 왔습니다. 선생님, 이거 너무 쉬운데 왜 애들이 다 틀리죠? 모르겠다 그러는데 이 친구들은 모릅니다, 이 문제를. 네, 어떻게 푸는지도 몰라요. 좌표를 놓고 푸는 것도 모르는데 하나는 압니다. 답. 네. 그래서 내신은 깊이와 실력이 아니고요. 답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극찬을 받는 이유는 너무나 부끄럽지만 저희 반 진선여고 이제 3학년이 되었네요. 2학년 그리고 1학년 때 전교 1등을 2번 찍은 여학생 외도를 한번 했습니다. 어머님도 궁금하고 학생도 궁금해서요. 외부 진단 테스트 한번 받아볼까? 어디까지 갈 수 있나? 검은 생각 진단 테스트를 받으러 갔습니다. 검은 생각 레벨이 5가 떴습니다. 충격적이죠? 길 건너 있는 사이다 인재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네, A2 등급이 나왔습니다. 충격을 받고 저한테 전화가 오셨습니다. 저희 아이가 잘하는 게 맞나요? 왜 이런 게 나왔죠? 그리고 저는 그대로 대답해 드렸습니다. 못합니다. 근데 성적이 답만 찾을 줄 압니다. 네. 자, 저도 그렇게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다른 분들하고 다르게요. 밑에서 시작했습니다. 진짜 안 좋은 성적에서. 그래서 공부의 방향이나 공부를 한 목적이 다릅니다. 다른 분들은 공부가 재밌고 공부에서 성적 1등을 놓치기가 싫고 등수가 안 나오면 열받아서 밤새 공부하고 공부량을 늘리고 근데 저는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답만 맞추기 위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랬더니 답이 맞춰졌습니다. 그리고 답만 맞추기 위해서 뭘 했느냐? 이론을 미친 듯이 팠습니다. 네. 한 권을 20번 본다는 거. 그러면 각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깊게 팠을까요? 자, 그래서 극찬과 네, 이런 욕을 동시에 받고 있는데 변화가 필요하신 네, 그런 학생들은 맡겨주시면 제가 실력은 모르겠고요. 등수는 바꿔드립니다. 네. 저도 제가 가르친 친구가 딴 데서 5레벨 A2 나올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네. 근데 저희 반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실화입니다. 이번 지금 고1 같은 학년이네요. 저희 반에 있다가 이제 조금 멀리 외도 간 친구가 몇 명 있습니다. 아까 처음 얘기했던 다찬학원의 피 선생님 반으로 간 친구, 중동고 친구인데 이번에 1등급 받고요. 그 친구가 이제 전화가 와서 그리고 학원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통 그럼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잘 가르쳤어요. 저 이렇게 등등등 얘기하는데 이 친구가 와서 여름방학 때 수학과 이론 정리하죠. 응. 그때 저 그 수학상 배웠던 것들 그런 것들 가르쳐 주시죠. 뭐 답만 찾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저 선생님 반에서 수업 듣고요. 내신 때 다시 저기 갔다가 돌아올게요. 왜? 거기는 문제만 풀어요. 이걸 위한 해석이 안 돼주고 문제 하나하나가 옆에 있는 친구들이 너무 잘 풀어요. 근데 저는 못 풀어요. 근데 답은 알겠는데 설명을 하라 그러면 못 하겠어요. 네. 조금 아이러니하고 사기꾼 같지만 네, 일단 제 수업의 제일 큰 특징이고요. 일부러 저는 수학과를 오전으로 깔았습니다. 학생들한테 제일 다급하고 그쵸? 네, 필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보통 선생님들이 정규반에서 수학과를 까는데 이유는 받을 때 어느 정도 실력이 안 되면 안 받겠다고요. 제 경우에는 그도 말씀드렸죠. 실력과 관계없이 점수와 등수는 바꿔주겠다기 때문에 오전에는 진단 테스트 없이 학생들을 받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문의 주시고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개강 날과 날짜입니다.
수원 같은 경우에는요. 심화 수업인데 대부분 심화 수업하면 문풀이 대부분인데 저는 이론 정리가 70%입니다. 이건 단언한데 대체해서 그 선생님이 목 아픈데 방학 때 이론 정리하는 선생님들 거의 없습니다. 문제만 풀어주면 되거든요. 자, 근데 저는 이론이 70%고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론 20%, 유형 50%, 기출 50%로 돼 있는데 저기 있는 유형 50%라고 돼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답만 찾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유형 50% 대신에 이걸 뭐라고 넣으면은 답만 찾는다는 걸 알려줄까? 처음엔 야매 뭐 이런 거로 했는데 지푸라기 이런 걸로 했는데 그러면 아무도 안 넣는다고 하셔가지고요. 유형 50%라는 이름으로 넣었습니다. 네. 어머니도 설명회 다니시면요. 앞에 있는 선생님이 설명회 할 때 이야기하는 스타일이 거의 수업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이 빠르냐, 아니면 조금 지루하냐, 아니면 굉장히 진중하냐, 아니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느냐. 네? 저는 어땠나요? 일단 제 수업은 재밌습니다. 어민들 앞이라서 많은 드립은 치지 않았으나 학생들과는 굉장히 많이 드립이 오고 갑니다. 학생 입장에서는 드립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끊임없이 드립을 쳐줍니다. 최대한 재밌게 수업하려고 하고요. 네, 최대한 깊게 들어가려고 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